안녕하세요. 하루 한 단어 이야기 엽서 시간입니다. 구독으로 응원을,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더 저는 신이 날 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떤 거냐면요, 심성과 조각보입니다. 그러면 심성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심성은요, 그냥 마음으로 해석이 돼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심성이라는 글자 그대로는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이죠. 하루는요, 신사 한 분이 새 차를 뽑아가지고 드라이브로 시골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새 차의 웅덩이라 갈등이 되죠. 이걸 지나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데 그 마을 아이가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어이, 얘야, 저기 웅덩이 깊니? 이 차가 지나갈 만해?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암요, 충분히 지나가고 말고요. 그러자 이 세차 주인인 인양반이 신사가 차를 몰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차가 풍덩하고 반이나 잠기는 거예요. 화가 난 신사분 차문을 열자마자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 이 웅덩이 얕다고 하더니 차가 반이나 빠졌잖아. 너 어른 놀리면 못 사.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아까는 오리 가슴밖에 안 찼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외부의 경험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으로 하여금 우리는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보는 색안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즉,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세상 보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색깔을 끼는 사람과 그런 안경을 끼는 사람과 부정적 색안경을 끼는 사람은 세상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경험하는 누적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고대인들도요, 현자들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을 산스크리트어로 클레샤라고 해서, 즉 인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요, 우리가 첫인상이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인상입니다. 왜냐면요, 외부의 어떠한 경험들을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마음가짐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의 흔적을 가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클레샤는 다른 말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떠올린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요, 마음에 자국을 남겨가지고 언젠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 환경, 즉 드러나게 되는 이 외부 환경에 접촉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사람, 읽는 책, 주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 조각보처럼 어떠한 무늬를 새긴다는 거죠. 이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보로 형성될 것이냐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과 역경은 그가 어떤 품격을 지닌 인간인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거나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만나게 되는 고통과 역경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역경과 고통이 오면 주위를 탓하면서 아이고 진짜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오는 거야 도대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경우와요, 또 한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잠재적 품격을 알아채고 드러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인데요,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조각보처럼 다양한 무늬가 구성되어서 좀 누가 봐도 멋지다 하는 그런 조각보를 갖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미로 알아보는 말, 조각보와 심성 글자 알아보자.
네, 심성이란 글자 알아보도록 하죠.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심성은요, 심성정의 준말이죠. 이 마음 심자는 이처럼요, 심장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심장을 사람의 정신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 또는 정신적 활동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모양이 변했습니다. 또 이 성품성자를 보면 심방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심은 그대로고요. 날생은 이처럼 새싹이 자라나는 모양입니다. 즉 글자 그대로의 자원적 해석을 하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본래의 마음이 되겠죠. 즉, 이 성자에 대한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각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태생적 마음 또는 태생적 속성 등으로 이해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미로 알아보는 말 조각보도 알아보죠. 조각보는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사람 손이 간 것들의 마음을 담아두었잖아요. 즉 조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용했던 것도 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조각보를 폐품에서 태어난 예술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즉 하나하나에는 마음이 담겼다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버려지는 것을 막연하게 기워서 써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해서 감히 버려서는 안 되겠기에 작은 천 조각 하나라도 생명으로서 존재 가치를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조각보를 만든 거죠. 이 조각을 동양의 몬드리안이라는 별칭을 얻었지만요, 사실은 조각보의 몬드리안으로 불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왜냐면요, 조각보의 기원이 훨씬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도 조각보라는 것 잊지 마세요.